자, 열폭주 화재를 일단 구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열폭주 화재는요, 제가 구별하는 방법을 3가지 정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구별이 불가능하진 않아요. 물론 완전히 100% 구별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빨간 불꽃은요, 네. 온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노란 불꽃은 약 1100도, 하얀 불꽃은 1300도 이상, 파란 불꽃은 1400도가 넘어야지 나오는 불꽃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구분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자, 이렇게 제가 3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노란 불꽃과 하얀 불꽃으로 뿜어지듯이 화염이 나타나진다. 왜 노란 불꽃과 하얀 불꽃이냐?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할 때의 온도입니다. 그게 1300도. 네, 1100도에서 1300도 정도까지 그 정도의 온도가 나와요. 그리고 불이 난 위치를 보셔야 돼요. BS의 위치에서부터 불이 시작됐는가? 혹은 반대인 경우도 있죠. 다른 부분 전장 화재나 아까 말씀하신 냉매 화재가 번져서 배터리까지 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네. 그리고 배터리 불량의 경우, 이런 경우는 끓는 소리 사실 못 들어요, 여러분이. 영상만 가지고. 그럼 뭐냐? 가스 연기가 먼저 퍼지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게 연기가 막 올라가는 거. 네. 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2가지가 있어요. 사실 배터리 불량의 경우도 있고요. 전장 쇼트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장 쇼트의 경우. 단락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흰 연기가, 왜냐면 이 안에 피복이라든가 이런 게 타면서 흰 연기가 올라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는데, 제가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열폭주 사례를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요거는 BMW i3.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i3가 아니고요. 이 중국에서만 판매되는 i3인데요. 중국 모델입니다. 이건 중국에서만 발매되는. 네. 자, 보시면, 자, 하얀 불꽃, 노란 불꽃이 아래쪽으로 뿜어지죠. 한 방향으로. 자, 불기둥처럼 이렇게 네. 밑으로. 저건 밑으로 지금 뿜어지고 있죠. 아래에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에 적재물이 낙하됐다든가 그런 거를 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런 거는 열폭주 화재가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금 아주 일부 셀에만 불이 붙은 거고요. 그러네요. 이제 여기서부터 확산이 되면 불이 커질 겁니다. 네. 이거는 불이 시작된 시점에서 영상이 찍힌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걸 보시면, 이것도 보여드리자면, 자, 요거는 빗길 추돌 사고인데요. 네. 자, 저 테슬라가 이제 미끄러지면서 추돌을 합니다. 꽝 부딪혔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장면을 보세요.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죠. 자, 보시면은 위쪽으로 뿜어져 나오는데 불꽃 색깔이 어때요? 흰색과 노란색. 흰색과 노란색. 그리고 여지 없네. 어디서부터 탔습니까? 가운데부터 타고 있죠. 네, 저게 열폭주 화재입니다. 배터리에서부터 발화가 시작된 화재. 네. 이런 게 열폭주 화재예요. 네. 또 하나를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벤츠. 심지어 벤츠 매장에서 벤츠차가 불이 탔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자, 아마 충전 중이었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보시면, 아까 방금 전에. 자, 방금 전에 빨간 불꽃인데? 그죠? 근데 왜 빨간 불꽃일까요? 물을 쏘고 있어. 그렇지. 진압 중이잖아요. 온도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불꽃은 계속 솟구치고, 자, 잠시 꺾이고 나왔죠. 가운데가 또 보면 네. 중간에 이렇게 솟구치면서, 솟구치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노란색 보시면 불이 나와요. 가운데가 탔습니다. 사이드 미러랑 이제 그 네. 후륜. 네. 여러분이 탄 이후에도 보시면 열폭주 화재는요, 가운데가 탑니다. 이거를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은 국내 화재 사건들을 보실 때 어떤 걸 많이 보실 수 있느냐? 자, 요 사례가 있어요. 용인 아이오닉. 이거 벽 부딪힌. 예, 요거 네.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요거가, 자, 뻥 하고, 자, 앞에서 터졌죠? 그렇지. 불이. 그리고, 그 다음, 자, 가운데 부분이 안 가운데 탔어. 안 탔네. 그러네. 심지어 이거는요,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거든요, 용인 소방서에서.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꺼져서. 불이 자동으로 소화가 돼가지고. 배터리 열폭주면은 저렇게 네. 자동으로 소화될 수가 없지. 근데 이 사례가 이거를 이후에도 추가 보도를 한 언론이 이 데일리카라고 하는 소 언론밖에 없어요.
후속 보도를 이때 열폭주라고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거든. 후속 보도를 아무도 안 했어요. 네. 이 데일리카라고는 정보지만 여기서만 보도를 했어요. 이거. 아, 그랬군요. 네. 데일리카 잘하셨네. 네. 네.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보실 때, 그리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요. 성수동 아, 모델 X 화재 건 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MBC에서 3시간 만에 진화했다. 근데 실제로 이 타임라인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저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왜냐? 실제로 저거는 10분 만에 화재가 진압됐습니다. 아, 뭐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 소방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용자분께서 네. 에러가 떴고 부글부글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2170입니다. 그래서 입고를 하시고 아래서 연기가 올라오니까 소방서에다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출동을 해서 대기를 하다가 보시면은 앞쪽이 다 탔네. 앞쪽만 탔죠. 네. 추돌을 하고 앞만 타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아래쪽은 안 탔어요. 사실 밑에서 열폭주가 나가지고 배터리가 탄다 그러면 저 중간 부분에 걸쳐 있는 배터리 쪽의 문짝서부터 3시가 다 녹아내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 그럴 아까 수가 말씀드렸죠. 없어. 여러분 철판이나 알루미늄판 몇 도면 녹아요? 1000도 넘어가면 녹아요. 근데 몇 도라고? 1300도라고. 특히 여러분들 내열 금속도 1000도를 못 견뎌요. 왜 터보차저에 우리가 메인 집어넣을 때 VGT 가변 터보일 때 메인을 세라믹으로 하는 이유가 1100도 정도 올라가면 내열 금속도 다 녹거든. 그래서 내부 열폭주가 나면요. 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테슬라입니다. 다 녹았죠, 지금. 그렇지. 철판이 다 녹아서 없어져야 됩니다. 저렇게 녹아버려야 돼요. 저럴 수밖에 없어. 네. 왜냐면 알루미늄이고 뭐 스틸이고 다 녹아서 없어져요. 네, 그리고 특히 자동차의 문짝이나 이런 외장이 네. 마일드강이라서 네. 더 잘 녹아요. 맞아요. 근데 형체가 유지되어 있다? 소화를 다 진압을 했는데 이렇게 형체가 유지되어 있다? 이건 열폭주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지. 이건 전장 화재거나 뭐 냉매 화재거나. 그럼 냉매 화재는 뭐냐? 냉매 화재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불꽃이 온도가 높은 게 언제라고요?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이 언제다? 여러분, 가스에 불이 붙으면 파란색 불이 붙습니다. 그렇죠. 라이터. 라이터 필요 없고, 여러분 어디서 제일 많이 보실 수 있냐? 여러분 집에서 라면 끓이실 때 가스레인지 불 딱 켜봐요. 그렇죠. 파란 불 나옵니다. 그게 1400도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자동차에서 그 정도 온도가, 그 정도 온도의 불꽃이 순식간에 날 수 있는 건 뭐냐? 가스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럼 가스는 어디 있냐? 냉매가 가스입니다. 냉매 가스가 있죠. 근데 많은 경우 이 HFO, 즉 R1, 2, 3, 4, YF라고 하는 요 친환경 냉매가 가연성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강제됩니다. 이게 친환경적으로 이걸 써야 된다는 게 강제돼요. 유럽 의회를 통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강제 법안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게 R1234YF 가스를 쓰게 된 배경이 있다면서요. 네, 이 배경이 네.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배경이 있던데. 네, 굉장히 재밌는 배경이 네. 있는데,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싸움이 났었어요. 자, 이거는 벤츠의 보고서입니다. 뭐 어디랑 싸움이 났었냐?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SA. 미국 예, 엔지니어 협회. 예, 미국 엔지니어 협회죠. 네. 여기가 이제 엔지니어링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거의 뭐 전 네. 세계 표준 규정을 SAE하고 그쵸. 딘 스펙 둘이서 또 좌지우지하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냉매부터 우리 친환경 냉매를 쓰자. 그렇지. 왜냐면 그게 네. 근데 환경을 이게 해치니까. 이 친환경 냉매를 네. 어디서 하냐면 허니웰에서 합니다. 허니웰은 그 터보차저 만드는 데 아니에요? 네. 로비를 했나 봐요. 정확히 는 음.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기에 벤츠가 이걸 쓰려고 봤더니 이게 2012년입니다. 이 보고서는 2013년 12년 전이네? 네. 네. 2013년 보고서고요. 네. 그때 이 표준 제정안에 대한 네.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표준 안에 누가 다 찬성을 하냐면요. 자, 요게 그때 당시 기사인데 보시면 GM, 뭐 현대, 뭐 거의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가 토요타부터 시작해서 다 여기에 찬성을 합니다. 아, 허니웰에서
R1234YF 친환경 냉매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을 했을 때 네. GM을 선두로 해가지고 네. 카르텔 구성했구나. 이걸 쓰자. 아. 그런데 벤츠가 네. 아니 테스트를 해봤어. 너네 테스트가 맞나? 우리도 해본 거야 벤츠가. 네. 했는데 불이 나대. 벤츠가 네. 벤츠는- 시도를 했는데 불이 나. 안 된다. 이거 쓰면 안 된다. 야 이거 우리가 테스트 해봤더니 불 나던데? 근데 쟤네는 야 우리 봐라 수백 건을 우리가 지금 현대, GM, 뭐 토요타 해가지고 다 테스트 해봤는데 불안 나. 문제가 없다. 아, 그랬더니 이제 벤츠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를 갈고 아까 그 보고서를 들고 나와서 너네 테스트 방법은 틀렸다.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 아하. 이거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서 우리처럼 테스트를 하면 그거는 화재 위험이 있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고 벤츠는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벤츠가 R134 냉매를 쓰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벤츠는 아하. 그 유럽 의회의 규정이 강제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유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쓰니까. 유럽에서는 어쩔 수 없이 1234Y를 네, 쓰고 그래서 벤츠는 이산화탄소 냉매로. 네, 그래서 벤츠는 R134A를 씁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아니 그렇게 대단했던 벤츠가 왜 EQS를 그따로? 어쨌든 네, 벤츠가 이거 진짜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제조사들이 전혀 몰랐던. 맞아요. 왜냐하면 전혀 자기네들은 테스트에서 화재가 없다라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SA에서 제시한 그 테스트만 한 거예요. 벤츠만 찾아낸 거 아니에요? 벤츠만 찾은 거예요. 아, 역시 벤츠야. 그 ESP를 괜히 보수랑 만들었겠나. 근데- 자동차의 아버지가 괜히 아버지가 아니야. 빠데를 잘못 골라가지고. 근데 왜 또 CAT를 고른 거야? 그러니까. 야, 혼란하다. 이게, 그러니까, 참, 정신줄 놓고 있다 보면, 천하의 벤츠도 그렇게 되는 거지. 어쨌든. 그러니까 오히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를 이 부분에서는 약간 지적할 부분이 있는 게 물론 전기차에서 아까 계속 보여드렸다시피 EGMP 차량의 BSA 구조 설계 굉장히 안전하게 잘 되어 있고요. 여태까지 열폭주 물론 일부 외부 화재로 인해서 안에 모듈이 한두 개 정도 터졌던 적은 있어요. 셀 몇 개가. 네. 그것조차도 소화가 됐어요. 근데 그런 사례가 일부 있었긴 하나 실제적으로 배터리 열폭주가 발화원이 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거꾸로 그건 무슨 소리냐면 EGMP 차량에서는 불날 때가 냉매가 저기밖에 문제일 없다. 수 있다. 불날 때가 제일 불날 때가 전장 화재 아니면 저거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뜻이에요. 엔지니어들이 2012년이면 현대는 몰랐을까? 아직 이 수준이 아닐 때라고 봐야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때는 2012년, 그러니까 11년부터 논의가 된 건데 이게 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현대모터스 그룹이 정의선 체제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시점이고 몽구 형님 잘못일까? 잘못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를 네. 준비하면서 정의선 회장님이 굉장히 진취적으로 음. 이 R&D에 대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또 연구원들의 대우를 굉장히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 시절이기 때문에 오히려 벤츠는 저때 날아다닐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 뭐 벤츠가 대단했었죠. 그리고 또 모델 S가 처음 나왔던 때라 전기차 관련해서 이슈도 없었고 어쨌든 그러면 허니웰 지금 허니웰은 많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또 그 허니웰이 그 발화의 원인이 되는 냉매를 개발을 했고 하나나님 네 잘못을 바로잡느라 계속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뭐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헛소리 하는 게 싫어서 그냥 그래서 하는 거지 뭐 사명감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자꾸 이렇게 사명감을 심어주시니까 막 등 떠밀리는 기분이야. 이러다가는 없던 사명감도 막 생기게 해서 큰일 났어 지금. 그 코나이브이가 네. 그거예요. 코나이브이도 중국 공장에서 네. 생산한 불량의 음극 탭 접힘이라고 하는 이제 QC에서 문제가 된 불량셀이 조립돼 나간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QE 화재도 저 개인적으로는 의심하는 게 불량셀일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은가. 그러면 이제 냉매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벤츠 말을 무시했던 그렇죠. 그때 당시엔 GM이 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GM이 대장이었죠. GM 이놈을 시켜주기 문제네? 그 GM은 미국 회사고 네. SA는 미국이 주축이 된 단체고 그렇죠. 그거를 그냥 믿었던 것 같아요. 아, 허니웰의 그 로비를 좀 했었나? 허니웰이? 로비는 어쨌든 미국에선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했다고 해도 뭐 크게 뭐 범죄거나 그러진 않으나 GM이 SA의 테스트 방식을 한 번의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도 저는 살짝 좀 아니, 친환경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 동작을 해서 온도가 좀 올라야 불이 붙거든. 그렇죠. 그냥은 불이 안 붙어요. 맞아요.
그래서 벤츠에서 테스트한 저 보고서를 뭐 제가 나중에 공개를 해드릴 텐데 네. 자세히 보시면은 네. 벤츠는 거기에 일부러 누출을 한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누출 상황을 고려해서. 아, 다른데 그걸 안 한 거구나. 노출 상황. 그 이제 벤츠 쪽에서 여러 가지 너네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이게 한 느낌표 해가지고 몇 가지를 적어놨어. 지금은 이제 엔지니어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거 규정 문제고 또 이거 바꾸려면 협력사서부터 공급 라인까지 다 바꿔야 되니까 일이 복잡해졌네. 네. 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그 EV6도 이게 회전하면서 그 밑이 뚫리는 것도 아니고 왜 네. 우리가 배터리 열폭줄 실험할 때 송곳으로 이렇게 찔러요. 네. 그래서 단락을 시켜버린다고 배터리를. 그래야 열폭주가 일어나요. 근데 옆으로 해서 이렇게 탁 치게 되면 배터리가 이렇게 양극, 음극이 한 번에 이렇게 셀이 팍 뚫리질 않거든.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뭐냐. 근데 불꽃이 나는 패턴이 가스에서 나는 불꽃 패턴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딱 그 패턴이야. 그럼 이제 이걸 내부적으로도 생각을 할 테고. 아, 참, 현대가 그래서 또 냉매 개발한다며요. 아, 네.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거를 아마 그때 아마 부산 사고하고 네. 그 다음 때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아까 영주에서 났던 사고 네. 그때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현대 내부에서는. 아.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지금 그 친환경 비가연성 냉매를 개발하고 있죠. 이번엔 불이 안 붙는 거를 이게 연관이 있다고. 네. 갑자기 갑자기 그럴 리는 없거든요. 현대가 냉매를 왜 개발을 해? 네, 네. 어? 다 수직 계열화 한다 그래도 냉매까지 개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냉매를 갑자기 현대가 그 선행 연구해가지고 네. 친환경 냉매인데 비가연성 냉매를 개발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현대에서 그럼 이번에 새로 개발한 냉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SAE나 뭐 유럽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바뀌는 거죠. 그렇긴 한데 와. 일단 우리나라는 아직 강제가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근데 이제 현대는 글로벌 기업이니 글로벌에 나가는 걸 다 그걸로 넣은 거고 일단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유럽 기준을 만족해야 되니까. 냉매 자체가 어느 정도 가연성은 있으니까 어떤 냉매든. 그래서 뭐 불이 완전히 안 붙는 냉매는 어렵겠지만 충돌했을 때 불이 그쵸, 그쵸. 붙느냐 안 붙느냐 이제 이게 사실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R1234YF는 적당하게 온도가 오르는 상태에서 충격을 주면 불이 그때 붙는 위험이 너무 높다. 높다. 전장의 어떤 배선 쇼트만 가지고도 얘는 그냥 바로 불꽃이 튀어버리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최소한 그런 사고에서도 전혀 화재의 그런 단초가 되지 않는, 그렇죠. 촉매가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가연성을 낮춘 그 친환경 냉매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단정을 해서 완벽하게 그렇다라고 확정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화재가 나는 패턴이 그런 게 네. 아니겠느냐. 정황상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뭐 불꽃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현대가 그 냉매를 개발하고 있다 하니 저가연성 네. 냉매를 의심이 좀 더 짙어지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잘하는 행동입니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화재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자료들을 좀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EGMP 모듈은요 직접 보시면 이거 절대로 원가 절감이라는 말이 쏙 들어갑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이 생각하고 잘 만들어진 모듈이고 실제로 폭스바겐에서 이걸 왜 그 엄청난 돈을 주고 BSA를 사가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많은 평가 권위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EGMP가 상당히 독특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투입된 BSA를 포함한 나이스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얘가 뭐까지 칭찬받았냐면 여기 이게 연결하는 연결 부위까지도 나사 하나 가지고 다 처리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서 이제 먼로 라이브에서 이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체결 방식을 되게 효과적으로 쉽게 아주 아이디어를 잘 써서 비용도 절감하고 공정도 줄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네. 모듈끼리의 결합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방송에서도 네. 이득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니까 위험하다라고 하는 예시로 보여주는 사진들이 사실은 안전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진인데 안전한 사진인데. 그걸 갖다가 막 환장하는 근거로 써가지고 이래서 위험하다라고 하고 있고 그걸 또 보고서 와 그렇구나 하고 막 동조하고 있고 이런 대환장 파티가 유튜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공학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보시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도 항상 의심하시고 체크해 보세요. 저희들도 원래 그 좀 아는 사람들이 마음 먹고 헛소리를 더 잘한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어. 저희도 가끔 틀리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또 맞다고 얘기했는데 틀릴 수도 그럴 있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말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시고 팩트 체크를 다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 영상 올려놓고 조회수나 막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 걱정하는 거는 아주 무시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들 미래나 걱정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배터리 모듈과 관련된 그 이야기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염려를 접어놓으시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훨씬 좋아지고 또 중국이 빠른 속도로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중국은 아시다시피 아까도 소프트웨어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가지고 별짓을 다 해. 근데 우리가 그거 못 이겨요. 우리가 중국을 앞설 수 없는 거는 아예 그냥 접어놓고 차라리 중국 용역을 쓰는 게 나아.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현대가 또 뭐 베이징에 막 1200명씩 보낸 것도. 그러니까 오픈소스 해가지고 또 만들더니 이젠 또 안드로이드 쓰겠대. 음. 그러니까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는 게 해보니까 아, 오픈소스 가지고 튜닝하는 게 이게 미친 짓이거든. 그러니까 해보고 나서 그러니까 OTT 서비스 하는데 이 화면 이게 비율도. 그 해상도 캘리브레이션도 안 돼서 잘려서 나와.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서 아이고 이것도 해상도에 대한 이 협의도 안 돼가지고 이거 조율도 안 됐구나. 이럴 바에는 그냥 안드로이드 써 그랬는데 안드로이드 또 쓴대. 아이고야 CCNC, CCIC가 이제 또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또 바뀌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UI는 중국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중국을 못 이기는 게 몇 가지 있어. LFP 못 이겨. UI 못 이겨.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덕지덕지하는 거 못 이겨. 그걸 어떻게 이겨요? 이런 걸로 이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중국 탁구와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울 때 우리가 잘하는 우리의 주종목, 우리의 그 텃밭에서 적을 불러들여가지고 우리의 방식대로 요리를 해야 된다고 양궁처럼. 우리 홈에서 뛰어야지 왜 원정을 가요? 이 양궁은 뭐 법칙 다 바꿔도 못 이긴다 그러잖아. 삼원계가 그래요 지금. 삼원계가 그렇고 전기차의 그 P 시스템이 또 그래요. 그러니까 회생제동 걸고 인덕터스 설계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이오닉 5N과 같은 그런 고품질의 전기차를 만드는 건 중국이 아직 못 따라온다고. 근데 우리가 중국을 못 따라가는 건 LFP 해가지고 막 1000만 원 근처로 해가지고 막 그 전 세계 바이러스처럼 퍼뜨리는 건 중국을 못 이긴다고. 왜 이런 걸로 경쟁을 하려고 하냐고. 우리가 잘하는 걸 해야지. 그래서 중국이 잘하는 건 중국이 잘하는 대로 발전을 할 거고 우리가 잘하는 건 우리가 잘하는 거로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정말 주력해야 되는 부분에 우리 국민들이 같이 응원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중국을 배워라, 중국 LFP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먼저 속단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가지고 후속 사고가 벌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뭐 조금 우리가 참을성을 가지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감사드리고 무더위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 말 많은 세 사람 물러가고 중국에 오셔가지고 좋은 얘기 감사드립니다. 자료 준비한 우리 웨이스님 네. 초반에 화질 때문에 아,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좋은 에피소드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